비빔국수에 오이가 들어있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실제로 혈당을 측정해 봤더니 당뇨가 없는데도 혈당이 90에서 220까지 올라갔습니다. 당뇨 수치입니다. 오늘 드신 식사 중에 췌장을 손끝으로 찌르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건강하다고 믿는 음식 3가지 지금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오랫동안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음식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수는 2014년 207만 명에서 2024년 360만 명으로 10년 만에 73.3%가 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대와 30대 젊은 환자의 경우 같은 기간에 79.8%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대한당뇨병학회의 2024 팩트시트에 따르면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공복혈당이 정상보다 높은 이른바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20대에서 30대 청년이 무려 30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도 모르는 사이에 그 303만 명 안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선택한 바로 그 음식들이 때로는 우리 췌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60세가 넘으신 분들께서는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건강한 음식이라고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예전에 옳다고 믿었던 것 중에는 지금은 다르게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음식들을 솔직하게 짚어드리고 반대로 우리 췌장을 진짜로 살려주는 음식과 조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췌장이 어떤 기관인지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췌장이라는 기관은 우리 몸속에서 24시간 멈추지 않는 화학 공장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된 탄수화물이 혈액 속으로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됩니다. 이 포도당이 혈당입니다. 그러면 바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포도당을 각 세포로 운반해 줍니다. 근육으로도 보내고 간으로도 보내고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현미밥이나 채소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췌장도 여유 있게 일합니다. 딱 필요한 양만 인슐린을 내보내고 쉬다가 다시 내보내는 리듬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한꺼번에 엄청나게 쥐어짜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5년, 10년 반복되면 췌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췌장을 이렇게 혹사시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 중에는 어떤 것들이 숨은 복병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비빔국수입니다. 여러분, 비빔국수 드셔보셨지요? 여름이면 생각나는 음식이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오이도 들어있고 달걀도 올려서 뭔가 균형 잡힌 한 끼 같은 느낌이 드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혈당을 직접 측정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하고 비빔국수를 먹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당뇨가 전혀 없는 건강한 사람도 혈당이 90 정상에서 220까지, 즉 당뇨 범위까지 솟구쳐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비빔국수를 한번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핵심은 면입니다. 면은 밀가루로 만든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거기에 고추장, 물엿, 설탕이 들어가는 양념을 버무립니다. 탄수화물에 설탕까지 그야말로 혈당을 폭발시키는 조합이 되는 겁니다. 오이가 들어있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이 한두 가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로 놓고 보면 비빔국수는 거의 완전히 탄수화물과 당분으로 이루어진 음식입니다. 오이 한 가닥, 달걀 반 개로는 이 혈당 폭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면 요리는 다 피해야 하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밀가루면 대신에 메밀면을 선택하시면 혈당 지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선택은 두부면입니다. 두부로 만든 면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에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콩국수라면 콩국물 자체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다만 밀가루면 대신 메밀면이나 두부면으로 바꾸고 설탕은 절대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 췌장에 주는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 조림입니다. 감자는 땅에서 나는 채소 아닌가요? 다이어트 할 때도 밥 대신 감자를 먹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땅 속에서 자라는 빵이라고요. 빵은 밀가루로 만들지요. 감자는 밀가루가 아닙니다. 하지만 혈당을 올리는 속도와 크기는 빵과 거의 비슷합니다. 찐 감자의 혈당 지수는 약 80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백미밥이 72 정도 되니 찐 감자가 오히려 흰쌀밥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경상남도 거창에 사시는 68세 이순분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오랫동안 된장찌개에 감자를 넣어 드시고 반찬으로는 감자조림을 드셨습니다. 건강하게 드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공복 혈당이 118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 전단계 진단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전혀 모르셨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감자의 함정입니다. 생감자는 사실 혈당 지수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리 방식입니다. 감자를 찌거나 삶으면 전분이 호화되면서 혈당 지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거기에 설탕과 물엿을 넣어 달짝지근하게 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당 폭탄이 됩니다. 으깬 감자, 즉 매시드 포테이토는 더 위험합니다. 씻는 과정 자체가 소화의 첫 단계인데 이미 다 으깨 놓은 감자는 소화 효소가 곧바로 작용해서 혈당이 더욱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감자를 전혀 못 먹는 걸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감자에는 저항성 전분이 전체의 7%밖에 없지만 감자를 찐 뒤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13%로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아서 혈당을 천천히 완만하게 올려줍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도 되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찐 감자를 먹고 싶으시다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냉장고에 넣어서 완전히 식힌 뒤 꺼내어 드시면 됩니다. 차갑게 먹는 게 낯설다면 잠깐 상온에 두어 너무 차갑지 않을 정도로만 데워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한번 냉장 보관해서 저항성 전분이 충분히 생기게 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숨은 복병은 부침개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음식이지요. 막걸리 한 잔과 함께 부침개를 부쳐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파전, 해물파전, 감자전,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즐기시지요. 부침개가 왜 문제냐면 이 음식은 췌장을 2번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공격은 밀가루입니다. 부침개 반죽의 핵심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정제 탄수화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두 번째 공격은 기름입니다. 부침개를 부칠 때 식용유를 넉넉히 두릅니다. 지방은 소화 속도가 느립니다. 그 결과 밀가루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기름이 그 높아진 혈당이 내려오지 못하게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붙잡아 놓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오면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올라간 혈당이 몇 시간씩 높게 유지된다면 췌장이 계속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탈진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부침개를 부칠 때 흔히 사용하는 콩기름, 옥수수유 같은 식용유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적당히 섭취하면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고온에서 가열하면 산화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 변질됩니다.
현대인의 식단에서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16대 1 수준으로 크게 치우쳐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4대 1 이하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오메가6가 산화되면 만성염증 물질이 생기고 그 염증 물질이 췌장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어떤 전을 선택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해물파전이 그나마 낫습니다. 파가 많이 들어가 식이섬유가 있고 해물은 단백질이어서 혈당 상승과 유지를 어느 정도 억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같은 부침개라면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파전이나 해물파전을 고르시는 게 낫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비빔국수, 감자조림, 부침개. 이 음식들이 나쁜 것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먹는 방식과 조합이 문제였고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 인구 중 당뇨 전 단계 유병률이 21.8%에 달합니다. 이 말은 20대와 30대 5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의사로부터 당뇨 진단을 받은 비율은 43.3%에 그쳤고 약을 처방받아 관리하는 비율은 34.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이 자신이 당뇨 전 단계인지조차 모르고 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60세, 70세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60대 남성의 당뇨 유병률은 이미 35.5%에 달합니다. 3명 중 1명이 넘는 비율입니다. 이 숫자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공복 혈당을 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100에서 125 사이라면 당뇨 전 단계입니다. 126 이상이거나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로 봅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혈당을 재는 것, 가장 가까운 약국에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공복 혈당 수치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당이 정상이라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췌장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다른 장기들은 이상이 생기면 금방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위장은 아프고 신장이 나빠지면 소변에 이상이 옵니다. 하지만 췌장은 조용합니다. 병이 한참 진행될 때까지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식습관이 췌장에 얼마나 부담을 주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잠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당뇨교육실에서도 강조하듯 수면 부족은 혈당 관리를 크게 방해합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혈당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2가지 식욕 호르몬이 동시에 망가집니다.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렙틴이 감소하고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는 그렐린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과식하게 되고 이는 비만으로 이어져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 혈당을 추가로 올립니다. 잠을 줄이는 것이 췌장을 두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셈입니다. 저녁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느라 잠을 미루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이 우리 췌장과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하는 것이 당뇨 예방에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비빔국수, 감자조림, 부침개, 이 음식들이 실제로는 혈당을 크게 올리거나 오래 높게 유지시켜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상당수가 이미 당뇨 전 단계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가운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이 걱정될 때 비싼 홍삼, 녹용, 산삼을 찾으십니다. 물론 나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냉장고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 중에도 췌장과 혈당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환상의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음식이 왜 좋은지, 어떻게 함께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키위와 삶은 달걀입니다. 키위는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과일이지요. 키위 한 개에는 오렌지보다 2배 이상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와 장 안에서 젤처럼 되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음식들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도록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렇지만 키위도 과일이기 때문에 당분이 있습니다. 혈당에 완전히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드시면 좋은 것이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GLP-1 호르몬은 최근에 이름이 많이 알려진 비만 치료 주사제들이 모방하는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만감을 높이고 더 먹고 싶은 욕구를 줄여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먼저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삶은 달걀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키위를 드시는 겁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섭취하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똑같은 키위를 먹어도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삶은 달걀을 드시는 분들이 많지요. 거기에 키위 한두 개를 추가하시면 비타민과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까지 고루 갖춘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단, 달걀을 먼저, 키위는 나중에 드시는 순서를 꼭 지키세요. 두 번째 환상의 조합은 석류와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석류는 예로부터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붉은 알갱이 안에는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고농축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베타세포가 무엇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입니다. 우리가 가공식품이나 산화된 기름 등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염증 물질이 이 베타세포를 공격합니다. 베타세포가 손상되면 인슐린 생산량이 줄어들고 당뇨로 가는 길이 빨라집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바로 이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플레인 요거트는 어떤가요? 플레인 요거트에는 묵직한 유단백질이 들어있고 유산균도 풍부합니다. 이 단백질이 혈당 상승 속도를 조절해주고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대사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당분이 첨가된 달콤한 요거트가 아니라 아무것도 넣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여야 합니다. 석류와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드실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요거트를 먼저 한 숟갈 드시고 석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토마토는 엄밀하게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당뇨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토마토의 그 붉은 색깔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에는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입니다. 물에는 잘 녹지 않고 지방과 결합했을 때 우리 몸에서 훨씬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는 것이 라이코펜을 훨씬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조합이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드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췌장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합입니다. 자, 세 가지 환상의 조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삶은 달걀 먼저, 키위 나중에, 플레인 요거트 먼저, 석류 나중에,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은 함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동영상에서 저녁 6시 이후에 미역국이나 된장국을 먹으면 혈당이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절반은 맞고 절반은 보충이 필요합니다. 저녁 늦게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것은 췌장을 밤새도록 혹사시키는 일입니다. 그 탄수화물 대신에 미역국이나 된장국처럼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국을 드시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국을 밥 2공기에 말아서 드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물에 말면 흡수가 빨라져서 혈당이 더 빠르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도 문제입니다. 짠 음식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저녁에 국물까지 더하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을 훨씬 넘게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무리 건강한 국이라도 밤 9시, 10시에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시고 오후 7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실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매실청을 마시면 혈당이 30%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실 자체에는 구연산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어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고 혈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매실을 어떻게 먹습니까? 매실청입니다. 매실청은 매실과 설탕을 1대1 비율로 섞어 몇 달씩 숙성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것은 사실상 설탕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혈당 폭탄을 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를 가리기 위해서는 항상 실제 섭취 방식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도 담양에 사시는 71세 박광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어 오셨고 몸을 쓰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당뇨와는 거리가 먼 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우셨답니다. 인스턴트 음식도 안 드시고 채소도 많이 드시고 시골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르신이 즐겨 드신 음식 중에 감자조림과 비빔국수가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비빔국수를 거의 매일 드셨고 감자조림은 밥 반찬으로 자주 올라왔습니다. 진단 이후 어르신은 밀가루면 대신 메밀면으로 바꾸고 감자는 찐 뒤 식혀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과 키위를 드셨습니다. 6개월 뒤 당화 혈색소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약보다 음식이 먼저였구나 하고요. 이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활동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해도 먹는 음식의 선택이 잘못되면 췌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선택을 조금만 바꿔도 췌장이 회복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수십만 원짜리 보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비빔국수를 드시고 싶다면 메밀면으로 바꾸어 보세요. 감자를 드시고 싶다면 찐 다음 냉장고에서 식혀서 드세요. 부침개가 당기는 날에는 해물이 많이 들어간 파전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삶은 달걀 하나와 키위 한 개를 짝지어 드셔보세요. 토마토를 드실 때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의 췌장이 달라집니다. 당뇨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췌장염, 췌장암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췌장은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계를 알립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먼저 챙겨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주변에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께도 이웃 어르신들께도 자연스럽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빔국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몰랐던 복병들을 살펴보고 냉장고 속 진짜 건강식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메밀면으로 바꾼 국수 한 그릇, 식혀서 먹는 찐 감자, 달걀 먼저 키위 나중에 아침 식사,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 시간이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췌장이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향연이었습니다.